인셉션 강의,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 도형들을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표현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냐?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이 a, b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 점을 지난다면, 그래서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가 a, b고 한 점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한 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것은 a, b와 x, y를 내적했더니 어떤 C'이 나왔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를 넘겨서 마이너스 C를 C'이라고 한다면 A, B와 X, Y를 내적한 게 어떤 값이 나왔어? 그렇다면 여기 시점을 O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A, B라고 하는 점이라고 잡는다면 이 벡터와 뭔가를 내적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이 직선 어딘가에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지고 여기를 x, y라고 잡게 된다면 이게 어디든 간에 수선의 발이 내려오면 항상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으로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이 a와 b는 법선 벡터가 되는 거고 위에서의 a와 b는 방향 벡터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 7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어떤 건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뭐 2가지 정도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셨을 텐데, 하나는 뭐 예를 들어 AP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뭐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한 점이 뭐 A, B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P라고 하는 점은 몰라서 X, Y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AP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에서 A 빼고 Y에서 B 뺀 거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형태의 식. 그리고 지름의 양끝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와 BP를 내적해서 0 나온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수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지름의 양끝인 원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을 잡아서 한번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OA 벡터와 OX 벡터의 합이 10 나오도록 하는 X점의 위치를 찾아봐라. 근데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3,4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한다면 좌표에다가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점 3,4를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하는 점 3,4인데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이 OA라고 하는 이 벡터는 크기가 지금 5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적했는데 1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걸 몇 등분해서 이걸 열심히 5등분해서 여기 2칸까지 가도록 하는 요 직선이 바로 X, 내가 찾는 X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어야지 이 X라고 하는 OX 벡터와 OA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항상 2 곱하기 5가 나와서 10 나올 거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OA라고 하는 벡터가 3,4가 된 거고 X라고 하는 벡터는 몰라서 X, Y라고 잡았더니 이 내적이 10이 됐어. 그러면 결국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이 0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이 식을 통해서 세워도 좋고 그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워 보이고요. 식을 실제로 찾아야 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식을 써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OA랑 OX를 내적했는데 0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OA라고 하는 이 벡터와 내적해서 0 나오는 거니까 요 끝점, 시점이 동일하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이 원점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도 그대로 식으로 써보면 3,4하고 X, Y를 내적했더니 0 나왔어 라고 하니까 이거 3X 플러스 4Y가 0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이 식을 이제 가끔 이제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요런 것만 하나 딱 놔두고 최대 최소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해석을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점 몰라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점 모르는데 요게 지금 A라고 하는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 3,4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T배의 7,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T배의 7,0이라고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을 딱 써보면 P라고 하는 점 모르니까 요게 지금 X, Y가 될 텐데
여기가 3 플러스 7t 이렇게 나오고 얘는 항상 4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t는 변하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지? 이거 뭔 식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는 y가 항상 4인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y가 항상 4인 직선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다시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보냐라고 해봤더니 a라고 하는 벡터가 3,4입니다. 그래서 여기 3,4라고 하는 점을 여기다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3,4라고 하는 이게 a라고 하는 벡터인데 내가 a라고 하는 벡터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t배의 b 벡터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벡터는 저 멀리 7,0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 벡터의 실수배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벡터만큼 더하면 이렇게 갈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더하면 반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절반만큼 더하면 여기 갈 거고 이걸 안 더하면 여기 위치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요 직선이 내가 찾는 직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냥 y는 4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둘 다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AX와 BX를 내적했는데 0 나왔다. 이제 알고 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X와 BX를 내적해서 0 나왔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점은 3,4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점은 3,4에 있어. 그럼 B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3, 4, 5, 6, 7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점은 7,0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고 싶은 게 AX랑 BX를 이렇게 내적했더니 0 나온다라고 하면 X라고 하는 점이 여기 두 개의 수직인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어떤 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결국 x-3, y-4랑 x-7, y를 내적해서 0 나온다라고 해서 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결국은 중심이 어디 있겠다? 5,2에 있는데 그 5,2라고 하는 것이 이 둘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5고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2니까 중심이 5,2에 있고 반지름은 몇이 될 거냐? 그럼 반지름이 여기가 5,2라고 한다면 이게 두 칸일 테니까 뭐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우변이 뭐 8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요거 보면 이제 A와 B가 지름의 양끝이야. 이 정도는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인데 AX와 BX를 내적했는데 8 나왔다라고 식을 써본다면 방금은 우리가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AX 그러면 x-3, y-4랑 bx 그럼 x-7, y 요게 0 나왔다가 방금 앞선 요 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게 8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식을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몇이었죠? 10x 플러스 뭐 2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가 는 0의 형태를 정리했더니 이것이 어떻게 나왔다면 x-5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이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여기가 플러스 8이 더 더해진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8만큼 그대로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그대로 16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약간 2루트 2였는데 지금은 4로 늘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요 둘이 어떤 상수로 표현이 됐다면 이게 0일 때가 이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요 숫자를 더한 것만큼 뭔가 원이 더 늘어났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했는데 0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0이 아닌 다른 상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똑같은 원인데 원이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음수라고 하면 그럼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AX와 BX를 내적해서 상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A, B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이다.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계산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또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AX와 BX가 있다라고 한다면 AX 내적 BX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적하면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A와 B의 중점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XA 내적 XB라고 보면 이것은 XM이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 빼기 AB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 이런 형태로 AM이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아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루트 2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여기 어딘가 X가 있으면 XA라고 하는 벡터와 XB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이 길이의 제곱 빼기 이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요 길이가 일정하게 고정이 돼서 이 길이가 만약에 루트 2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 루트 2다라고 2루트 2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요 길이의 제곱 빼기 요 길이의 제곱해서 0 나오면 이게 길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아, 세 개가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이 지름을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왔던 건데 지금 이 길이의 제곱에서 이 길이의 제곱을 뺀 것을 공식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의 제곱에서 이 길이의 제곱을 빼도 뭔가 숫자가 더 나왔어. 그럼 이 길이가 더 커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길이만큼 커져서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원이 된다라고 이런 해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X와 BX 혹은 AP와 BP를 내적해서 어떤 상수가 나왔어. 그러면 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거 6번하고 7번은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를 A하고 잡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AX와 AB를 내적했더니 AB의 제곱이 나왔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여기는 어떤 AX와 AB를 내적했는데 AB의 제곱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X가 바로 요 B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여기 어떤 점들이 x가 된다라고 하면 이 AX와 AB의 내적은 항상 AB의 길이의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아하, 요것은 AB의 수직이면서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좌표에다 점을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3,4가 있다라고 했고 여기 어딘가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 7,0이 있다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오는 거야? AB랑 AX를 내적했는데 항상 이 AB의 제곱이 나오려면 이 AB와 수직이면서 이 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바로 이 AX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AX와 AB의 내적은 항상 AB의 제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0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이 두 개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라고 파악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도 좋겠죠. 그래서 AB라고 하는 벡터 3,4랑 AX라고 하는 벡터 X-3, Y-4라고 하는 이 식을 내적했더니 그 내적의 결과가 AB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이다. 그러면 7에서 3 빼서 4의 제곱, 4의 제곱 더하니까 16 더하면 30인가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똑같은 이 식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식 정리를 해보시고 자, 아주 매우 비슷한 표현인데 요 AB와 AX의 내적이 AX의 제곱이다라고 표현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죠. 다시 뭐 비슷한 식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기를 B라고 잡으면 AB랑 AX를 내적했는데 이 AX의 제곱이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럼 수선의 발이 이번에는 AB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AX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X를 여기 어딘가 잡았을 때 이 B에서의 수선의 발이 X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내적하면 이번에는 이쪽의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X는 여기 하나만 있나요? 아니겠죠. 여기 더 가면 뭐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X의 자체는 이번에 뭐가 된다? AB를 역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어떤 원의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써놓고 이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게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야 라고 해서 이걸 전개해서 풀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 바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좀 더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어떤 중간에 하나의 조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것만 구해라 이게 아니잖아.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중간에 이 조건이 하나 딱 나와 있고 그때 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질문이 나올 테니까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것은 원이야 이것은 직선이야 라는 해석이 가능해야지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문항은 우리가 뒤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런 표현 우리가 배웠던 가장 기본 표현에서 살짝 한 걸음 더 들어간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들도 반드시 익숙하게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